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제가 커뮤니티에 매주 영상 업로드가 이제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업과 함께 개인적인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한 번쯤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가 유튜버가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고민은 뭐냐, 과연 나는 크리에이터인가 아니면 유튜버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이고 싶었습니다. 뭔가 캠핑이라는 컨텐츠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영상 에세이 같은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구독하고 봐오신 분들은 그간의 변화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1년을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과는 다른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무게중심을 두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지요. 지금의 제 채널은 수많은 저의 고집스러움을 포기하고 조금씩 현실적인 부분과 타협의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따로 있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놀이공원에 가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간 3년간의 버팀, 버팀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의 변화로 인해 그것이 싫어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반면 그것이 좋아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주 7일 중에 5일은 본업 이외에 남는 시간들을 전부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독서와 운동 그리고 캠핑을 하면서 즐겼던 진짜 휴식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물론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무작정 버티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런 식의 희망 고문을 나 자신에게 주문하진 않습니다. 대신 단계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못 미치는 성장이라면 미련 없이 간두는 게 무모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그 평가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고민은 아닐 듯 싶습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왜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캠핑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캠핑 유튜버인 저조차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떡상을 하면 그 공식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유사 컨텐츠 영상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유사한 제목과 유사한 썸네일, 그리고 이제는 떡상 공식처럼 되어버린 그 몇 가지의 장치들, 대표적으로 마치 짠듯이 같은 차종이 나오고 갑자기 강아지를 입양해서 애견 캠퍼가 되고 하나같이 똑같은 리뷰 영상들과 넘쳐나는 광고 영상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성상품화에 가까운 채널들이 최근 들어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인 동시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감성 채널에 달린 시청자의 댓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자본주의에 찌들어 광고로 넘쳐나는 캠핑 영상들만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니 마음이 다 정화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댓글을 단 시청자분은 응원이라고 단 댓글일지는 모르겠으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게 마냥 좋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댓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 레거시 미디어들조차 광고가 전체 수익 구조의 70%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유튜버에게 광고를 받지 말고 순수 조회수로만 채널을 운영하라는 말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악덕 사업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조회수가 매해 몇십만씩 터지는 유명 채널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조회수 수익은 저희 집 강아지 사료값도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캠핑이란 컨텐츠 자체가 다른 컨텐츠에 비해 해당 들어가는 영상 제작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촬영을 나갈 때마다 수익은 고사하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반입니다. 저 역시 그런 채널 중 하나고요.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채널을 접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전문 리뷰어 채널 역시 캠핑이라는 산업 구조 안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전문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역시 하나의 재능입니다. 여러분은 장비 하나 없이 캠핑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즐기는 캠핑이 더 활성화되고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그와 연관된 산업군도 함께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광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거짓 광고는 하지 말아야겠죠. 가끔 저는 유튜브와 구독자 간의 관계가 회사와 주주 또는 연예인과 팬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가 좋은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주주에게도 좋은 일이고 내가 응원하는 연예인이 유명 광고를 따냈다면 팬의 입장에서 응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 원리가 그러하니 수요에 맞게 트렌드에 따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반에 말씀드린 나는 크리에이터인가 유튜버인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담긴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중 캠핑이나 설중 캠핑 그리고 고가의 장비 세팅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목적 중 하나가 대리만족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렌드를 따른다 해도 자기 색깔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애견 캠퍼가 되시는 분들, 저 역시 유기견을 입양해서 9년째 함께하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과 달리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물론 강아지의 등장이 조회수가 목적이었지만 처음과 달리 진짜 애견 캠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러길 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단순히 키우고 싶다, 이쁘다는 생각으로 강아지를 키우다가 버려진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조회수 목적이라면 정말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조회수 목적으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도 조회수가 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한 목적이 영상에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청자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애견인들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제 강아지는 이제 노견입니다.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해서 캠핑 갈 때 이제는 함께 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될까봐 못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내가 왜 이런 걸 눈치 보며 신경 써야 하는지도 참 마음이 불편하네요. 성을 상품화하는 채널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채널들이 많아져서 참 개인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들이 엄청난 조회수와 구독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한편으론 씁쓸해집니다. 얼마 전 어떤 캠핑 유튜버 분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더군요.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용을 보니 MCN에서 캠핑 유튜브 여자 출연진 모집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성 캠퍼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액터죠.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모집 기준을 보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얼굴과 몸매가 되는 여성 출연자를 모집해서 섹시 컨셉, 즉 몸매가 부각되는 복장 또는 포즈 등이 포함된 캠핑 영상을 찍는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여성 캠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캠핑을 좋아하는 여성 캠퍼라면 저런 조건에 응하기보다는 불쾌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과거 미혼인 척 했다가 기혼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서 또는 실제로 텐트에서 잔 게 아니라 근처 숙소에서 잔 게 들통이 나서 나락간 여성 캠핑 유튜버들도 있었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기획된 거잖아요.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촬영 스태프들이 찍어줄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지?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이 의문을 갖고 직접 피칭한 게 맞느냐, 혼자 촬영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모두가 자기가 한 게 맞다는 답변을 한답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면 시청자들 기만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시청자들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인 크리에이터들은 혼자서 촬영, 음향, 조명 모든 걸 혼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이게 혼자서 찍은 건지 아닌지. 아마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혼자 모든 걸 해야 되는 1인 크리에이터와 촬영 스텝이 있는 것과는 그 노동력에 있어서 사실 하늘과 땅 차이죠. 스텝이 찍어주는 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몇몇 채널은 촬영 스텝이 따로 있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밝히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시청자들은 그 채널의 가치를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짓과 주작 채널이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남성 캠핑 유튜버들은 여성 캠핑 유튜버들에 비해 관심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남성 시청자들이 많은 캠핑이라는 컨텐츠에서 이성이 출연한 영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현실이죠. 단적인 예로 제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면 지금의 제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성 캠핑 유튜버는 넘사벽의 장비력 또는 정말 개고생하는 내용이 아니면 채널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넘사벽의 장비력도 개고생도 하기 힘든 남성 캠핑 유튜버들은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 리뷰 콘텐츠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무슨 수를 써도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겠죠. 비단 이게 캠핑 콘텐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남성 시청자들이 많은 등산, 낚시 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저 같은 채널들은 점점 사라지겠죠. 아마 남성 캠핑 유튜버들은 속으로는 모두 공감하지만 단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장 원리 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엇이 잘못이냐, 시청자의 선택은 자유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콘텐츠를 소모하는 그 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취향 말입니다. 그게 저랑 안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말입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도 보는 공간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19금을 표방하는 콘텐츠라면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닌 척하면서 저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의 문제로 합리화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결국 저런 콘텐츠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유사 채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유튜브 콘텐츠들의 질적 저하, 그리고 캠핑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리뷰는 캠핑 산업에라도 기여하지 벗고 나오는 여자 영상이 도대체 캠핑 문화 어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런 채널에 협찬을 해주는 업체도 이제는 곱게 보지 않게 됩니다. 캠핑 문화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보다는 오로지 조회수 터지는 채널에 제품을 노출해서 제품만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건지 자사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자격지심, 피해의식 이런 프레임을 씌워 공격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저 같은 남성 유튜버가 아닌 여성 유튜버의 스피커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 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합니다. 네, 저도 잘 압니다. 제 나이가 50인데 형태만 다를 뿐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마주했겠습니까? 유튜브라는 먹이사슬에서 가장 최상단의 포식자는 구글이 아닌 바로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입니다. 어차피 광고 수익 구조인 구글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도 시청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버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주작질과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걸 소비해주는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 이상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내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해서 아무 생각 없는 대통령을 뽑으면 내가 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그 고통을 모두가 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시청자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개 유튜버 한두 명이 이 문제를 언급한다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여러분들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들에 의지하지 마세요. 내 취향을 알고리즘이 결정하게 놔두지 마세요. 찾아보시면 알고리즘에 소외당했지만 정말 소중하고 괜찮은 채널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